안녕하십니까. 계속정의 임병준입니다. 자, 30회차 수경주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좋은 모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활용도에 좋은 모터들이 많이 나온 반면에 또 그렇지 않은 선수들, 그리고 그렇지 않은 모터, 그렇지 않은 모터를 잡은 선수들, 그리고 원래 기련태와 전두식이 첫 출전한 모터를 잡았는데 정말 안 좋은가 봅니다. 뭐 기련태는 부상으로 퇴소를 했지만 전두식과 그리고 눈에 띄지 않았던 안지민은 수요일 오전 훈련과 경주 전 체크까지 하시고 가능성을 타진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타경주는 혼전으로 보고 있고, 자, 나머지 경주 중에 5경주, 12경주는 승부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8경주와 13경주가 현장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쉽지 않은 하루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또 줄을 잘 서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 신인 경주부터 심상치가 않습니다. 왜? 자, 이현준이 장착한 이 58번 모터가 직전에 김태훈이 탔던 겁니다. 김태훈이 타서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난주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는 김태훈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첫날은 꼴찌에서 전복까지 했고, 그 다음에 4코스에서도 아무것도 못하고 갔는데, 이현주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펠러가 좋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김태훈하고 좀 다르게 기록도 잘 나왔고 또 컨디션도 괜찮아 보입니다. 지금 2번, 5번, 6번은 아예 약세가 좀 예상이 되고 있고, 자, 임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터가 지금 보이는 것처럼 굉장히 좀 안 좋고, 김미영 같은 경우에는 항상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선회가 턴마크를 많이 놓치고 기본기를 충실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약세를 좀 점칩니다. 결과적으로 상승세 이현지, 그리고 자, 투톱으로 올라서고 있는 이현준, 그리고 여자 선수 중에 이현지와 함께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조미화, 요 세 선수의 3파전으로 보고 있는데, 이현준이 압박을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현지가 턴마크를 잘 안 놓칩니다. 보면 선회할 때 턴마크를 최대한 안 놓치고, 자, 말 그대로 이현지의 선회가 정말 정석 선회를 보여주고 있는데, 시속은 그렇게 빠르진 않지만 스타트도 0.2대 초중반을 유지하고 있고, 또 턴마크를 안 놓친다라고 한다면 바깥쪽 선수들의 압박과 역습이 좀 쉽지 않을 수가 있어서, 살아난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현주가 엔진 정지가 있었는데 그게 좀 살아난다라고 한다면 살아남을 수가 있겠고, 만약에 이현준이 스타트를 앞서서 압박을 한다 그러면 조미여가 낼름 받아먹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현지를 보냐 안 보냐에 따라서, 자, 이현준을 놓고 바깥쪽을 보냐 안쪽을 볼 거냐, 이것도 좀 달라지는 만큼 현장에서 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현지가 지금 상황으로서는 3-4를 보고 있습니다. 자, 이현준의 기세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메란이 약하기 때문에 저도 이메란이 기본기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모터가 워낙에 안 받쳐주고 있어서 이현준이 스타트로 찍어 누르는 턴 스피드를 좀 있기 때문에 찍어 누르면 바로 조미하고, 이현지가 비슷하게 나와서 이현준을 크게 돌거나 아니면 휘감아 찌르게 만든다라고 한다면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3, 4에 힘을 주시고 3, 1과 비교하면서 접근하는 전략을 권해드립니다. 김미연은 3복승 변수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경주는 김민기를 믿고 가겠습니다. 자, 믿고 가는데 도전 선수 선별이 좀 쉽지 않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자, 2인이 옆자리에 위치하고 있는데 요즘의 움직임이 또 갑자기 또 좋지 않은 모습이라서 과연 잘 받아먹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고, 이종인 같은 경우에는 관심 모드를 배정받아서 지금 훈련에서는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2인 상대로 이종인이 조금만 좀 욕심을 낸다. 자, 김명민도 모터가 그렇게 좋지 않고 정인규, 이주영도 아웃코스기 때문에 이종인이 이 장점을 잘 나가는 모터를 살린다고 한다면 선두권 진입이 가능한데, 2인을 요리하지 못할 정도의 스타트가 나온다. 어느 정도 찌르는 것도 시속이 나와야 그게 찌르기 시속이 좀 들어가는데, 제대로 들어가는데 스타트가 받쳐주지 않는 전술 운영은 소용이 없다. 제가 항상 현장에서 말씀드리는 말씀인데 그렇습니다. 이종인은 항상 스타트가 불안한데 합니다. 스타트를 지정훈련에서 했습니다. 자, 장점을 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선전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 나머지 선수들과 비교하는 전략을 권해드리면서, 약간 이경주 같은 경우는 축은 있어도 후차권은 혼전 양상이다 라고 보시기 바랍니다. 이종인이 돋보이지만
믿을 수 없다는 거, 그 스타트를 믿을 수 없다라는 점이 불안 요소로 평가되는 만큼 순위권의 변수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3경주는 김한석의 기록이 돋보입니다. 일단 나머지 안쪽 선수들도 괜찮고 박진서도 받아먹기 잘하는 그림인데, 만약에 5번의 완승이라고 한다면 6번을 불러드리겠지만 안쪽의 반격이 좀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6번까지 불러드리기는 좀 힘들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을 먼저 보는 그런 전략을 권해드리겠고, 자, 김현덕도 스타트가 그렇고 박성문도 후반기 다시 이제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만, 뭔가 스타트에 대해서는 최다 플레이을 지금까지 20년 넘게 경쟁을 하면서 제일 많이 플라잉을 한 게 박성문입니다. 원래 동타였는데 지금 박성문이 한 번 더 해서 최다 플라잉자로 올라섰는데, 자, 두 가지 타이틀을 가지고 있죠. 최고령자와 최다 플라잉. 자, 그만큼 스타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데, 그래서 그런지 스타트를 할 줄 알지만 최대한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문지엽이 1코스 욕심을 내볼 수 있기 때문에 5번을 보더라도 5, 1을 먼저 보고 나머지 선수를 순차적으로 묶어가는 그런 전략을 권해드립니다. 자, 2경주는 김민길, 3경주는 김한석을 축으로 추천해드리는 그런 편성입니다. 4경주입니다. 4, 5경주. 4, 5경주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현장 추천 경주인데요. 일단 여기서는 승부수가 있습니다. 현장에서도 괜찮길 바라야겠는데, 일단 강영길이 지정훈련에서 의지를 보였지만 연습용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서정원도 괜찮은 모터를 받았는데 실전 기대치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근성이나 한종석 쪽에 초점을 맞춰주고, 자, 안지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터가 81번 모터가 굉장히 궁합이 안 맞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꿔줘라. 뭐 재측정을 계속했는데 안 바꿔주고 그냥 탔습니다. 전두식도 그렇고 안지민도 그렇고, 모터가 수요일 오전에 바뀌는지 요걸 체크해야겠고, 뭐 그냥 해서 안 바꿔주면 전복이라도 해서 바꿔야 되는데, 자, 그런 꼼수를 할지도 좀 지켜보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웃코스 있는 6번보다는 1번, 3번이 좀 주목을 받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 관심 있게 지켜보는 전력이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 자, 4경주, 5경주도 마찬가지로 노림수가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현장 음성과 문자 정보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다시 한번 압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노림수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도 둘 다 현장에서 주권을 축하고 축선별도 신중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후경주 연방 승부 경주입니다. 자, 6경주는 크게는 박종덕과 정주현, 이동준의 경쟁으로 좁혀볼 수가 있겠습니다. 5번까지 굳이 봐야 돼? 라고 반문하실 수가 있겠는데, 자, 모터 기력이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스타트가 한 방이 있기 때문에 압박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안쪽에서 싸우고 안쪽에서 스타트를 늦으면 이동준이 흐름을 뒤집을 수 있기 때문에 크게는 3파전까지 볼 수 있는데, 일단은 1, 3번이 조금 더 이것처럼 4경주와처럼 좀 유리하고, 그 중에 1번의 모터와 움직임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의치 않다라고 한다면 3번, 5번 쪽으로 추천을 맞춰야 되는데, 특히 3번을 저는 개인적으로 축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권해드립니다. 오늘 지정훈련에서도 좋았고, 또 손유정이 찌르기형이죠. 박종덕도 요즘에 크게 욕심을 내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정주현이 직접 압박에 나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3번을 중심으로 도전 선수들을 묶어가는 그런 전략을 권해드리겠는데, 손유정하고 김명진은 여기서는 좀 체크를 해야 됩니다. 김명진이 생각보다 온라인이 잘 나왔고 또 의지를 보였습니다. 정주현을 세게 본다면, 자, 여기서는 김명진을 이변의 핵으로 순위권의 변수로, 이제 김명진도 성적 내야죠. 은퇴하기 싫으면 성적을 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입상이 전무한 그런 상황인데 위치가 좋기 때문에 욕심을 낼 수도 있다라는 점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7경주입니다. 이번 7경주는
이벤트 경주입니다. 이벤트 경주인데 갑자기 예고도 없이 시행을 합니다. 어떤 이벤트냐? 이번 주 출전한 선수들 중에 선수 등록 번호가 7번인 선수. 자, 진짜 럭키 세븐을 찾아라. 이런 그러면 다 7번이라는 거죠. 김지현은 11기 중에 7번, 박원규는 14기 중에 7번, 민영건은 4기 중에 7번, 전두식은 8기 중에 7번, 임태경은 10기 중에 7번. 원래 여기가 기련태였는데 송효범이 15기로 들어왔는데 송효범도 7번이라는 겁니다. 선수 등록번호가 7번, 7경주에 7번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누가 강자냐 이걸 가지는데, 자, 체크 포인트는 1번의 호전세입니다. 지금 7초 02 기록이 안 나오고 있고 본인도 하하 웃고 있는데 분명히 살아날 겁니다. 그리고 지정훈련에서 1코스 의지를 보였습니다. 박원기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손도 못 쓰고 감겨 죽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호전세를 체크해 보시고, 자, 기본 축은 박원기로 가져가는데 살아난다라고 한다면 가능성을 타진해 보시고, 못 살아난다라고 한다면 민영건과 임태경 쪽으로 가져가면서, 자, 주력 주권 선별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일단 박원규 현재로서는 박은규의 강공을 기대하면서 저는 민영건과 묶어가는 그런 전략을 보내드립니다. 2, 3을 지금 가장 주력으로 보고 있는데 요거는 현장에서 달라질 수도 있고 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김지현이 살아나냐 안 살아나냐 요거를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8경주도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여기도 현장 추천 경주라고 하는데요. 일단 여기는 체크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혼전으로 봅니다. 앞선 경주 4, 5경주는 그래도 승부수가 있었지만 혼전이라고 생각하시고, 일단 사제준의 1코스와 장수영의 기록, 그리고 지정훈련에서는 정원민과 김종목, 기광서도 다 좋았습니다. 여기 문한나는 순발력이 좋고, 그렇기 때문에 어디다가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흐름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좀 고민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 자, 여기서 공격적인 전략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격적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누구를 봐야 되냐? 정우민과 김종목이죠. 어차피 사제주는 1코스기 때문에 팔리고 장수영은 자, 훈련이 좋고 모토가 괜찮기 때문에 팔립니다. 근데 4, 5번을 눈여겨보고 배당의 핵으로 공략한다면 좋은 배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을 열어두고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경주입니다. 여기서는 2번 김민준을 체크해야 됩니다. 야, 축이 아니고 체크를 해? 왜 체크해? 자, 54번 모터가 궁합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김민준이 좋으면 온라인도 나오고 전술도 그나마 그냥 합니다. 어떻게 하든 하는데 움직임이 되게 하기 싫어하는 그런 모습. 그냥 공간 열렸으니까 찌르는 거고 스타트가 나오니까 붙어 도는 거고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좋지 않아 보이는 반면에, 자, 우진수 같은 경우에는 1코스에 호전세를 보이는 100번 모터를 배정받았고, 여기에 반해진 같은 경우도 지금 아웃코스지만 그래도 센터 코스의 약세를 활용해서 날아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2번을 놓고 1번, 5번이 맞서는 그림이다 라고 보면서 접근하셔야겠는데, 여기서도 이 체크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김민준이 정비력이 있습니다. 정비력이 있어서 살아난다, 기록이 올라오고 수요일 오전과 소경주 기록이 올라온다 라고 한다면 그때는 김민준을 중심에 놓고 가야 되지만, 아니다 라고 한다면 1번, 5번에게 비중을 두면서 접근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민준이 만년 강자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조심스러운 접근을 요망해 드립니다. 음성 정보 궁금하신 분은 요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10경주는 여기도 좀 약간의 혼전성 경주입니다. 컨디션이 다 좋습니다. 컨디션은 다 좋기 때문에 심지어 박정환은 임 빠지기를 잘하고 고정환은 기습 능력이 있고 박진서도 역습을 잘하고 유석현은 이응석, 김민기는 컨디션이 좋았는데요. 일단 크게는 1번, 4번의 우승 경쟁 속에 6번까지 묶어가는 3파전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자력 승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아웃코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 중에서 축을 정하는 것이 관건이고, 아무래도 유석현의 기록이 빠르기 때문에 주목을 받겠지만 여기도 박정하가 살아나면 위협적입니다. 1코스를 잘 타기 때문에 1놓고 피아노를 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유석현을 보고 가지만 또 4, 6, 5 이렇게 넘어가는 4일, 4호, 4력을 볼 수가 있겠지만 쌍승이 뒤집어질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박정아를 요주의 인물로 보내드립니다. 11경주는 정영진이 우승 찬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1코스를 만났고 바깥쪽에 있는 선수들이 다 찌르기형인데 자, 오상현이 그나마 괜찮은 모터를 배정받았지만 워낙에 실전 기대치가 많이 떨어져서 복병 정도로 활용을 하시고 일단 이주영도 앞선 경주 출전을 통해서 자, 2경주 6번 출전을 통해서 경기력을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화요일날 보여준 게 없습니다. 기록도 안 나오고 보여준 게 없어서 가늠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뚜껑을 열어보는 전략이 필요하겠고 2번, 3번이 신뢰감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최인원과 이재학이 1번에게 맞서는 도전 세력으로 평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 3번이 뭐 호전세를 보이거나 희망을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자 1번, 4번, 5번을 묶어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겠고 2번, 3번이 의지를 보인다. 그러면 순위권의 변수로 묶어가면서 최인원이 욕심이 있는 16기 신이지만 결정력이 좀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재학 같은 경우는 후반기 들어서 꾸준하게 선두권에 올라서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쌍복승식을 하든지 그럴 때는 5번을 함께 묶어서 1번, 5번을 묶은 다음에 2, 3, 4번을 공략하는 그런 전략을 한번 세워볼 수가 있겠습니다. 5번이 3차권 안에는 잘 들어갑니다. 입상은 잘 못해도 바깥쪽에서 3차권 안에는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략을 세우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12, 13경주는 현장 추천 경주인데요. 여기는 자 여기도 아까 말씀드린 승부 경주, 승부수 아까 5경주하고 12경주하고 묶었죠. 자 공통된 선수가 있을 겁니다. 그 선수 놓고 현장에서 승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번호 음성 정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는 파워레이스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13경주는 마지막 현장 추천 경주인데요. 여기는 어렵습니다. 여기는 솔직히 이건 뭐 다 되는 그런 상황이죠. 바우 코스는 좀 그렇다고 치지만 인센터가 다 되는데 왜냐하면 황희태 같은 경우는 머리는 잘 못 쳐도 1코스에서 입상은 잘하는 스타일이고 서정원은 황희태의 스타트가 원래 잘합니다. 복서 출신이라 잘하는데 플라잉이 많이 나오고 많이 해서 이제 안전하게 타다 보니까 그렇게 타는 건데 황희태가 부진을 보일 경우에 2번에 기습이 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자, 이용세 같은 경우는 기량 면에서 가장 우위를 점하고 있고 김현덕도 훈련은 좋았고 손유정, 이지수도 뭐 순위권의 변수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혼전이 불가피한 그런 편성입니다. 여기는 축만 정하면 어느 정도 반 이상은 성공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현장에서 다시 한번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어려워서 지금 섣불리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인센터에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4경주는 어성규와 박원규의 우승 대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정인교와 신동길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성규가 1코스를 만났으니까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 박원규는 그나마 최근에 연승 행진을 가면서 둘 다 컨디션이 너무 좋기 때문에 돋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박원규의 컨디션이 좀 더 돋보이고 있다는 기록이나 의지가 돋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복승 축으로는 5번이 더 눈에 띄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5번을 중심으로 투자하는 것이 정석입니다만 1번이 기록을 좀 끌어올린다라고 한다면 박원기도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넣고 쌍승식 뒤집기 염두에 두시면서 요 그림을 염두에 두시면서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태희는 박원규가 밥상을 깔아줘야 되고 손지영도 모터가 워낙에 안 좋기 때문에 2번, 4번 정도를 1호 2, 1호 4 이렇게 묶어가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15경주입니다. 여기는 만만한 편성을 만난 정민수가 축으로 평가되는 그런 상황이죠. 머리가 있으면 오늘 딱 떨어지는 그런 전개가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좀 애매한데 신현경은 모터 호전세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되고 송여범은 플라잉 여파랑 기교가 좀 부족한 15기인데
그래도 모터가 괜찮아서 가능성을 좀 타진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윤영근은 훈련에서 모터가 돋보였던 그런 전력입니다. 문한나와 박종덕은 아웃코스 부담을 좀 안고 있는 만큼, 자, 차 뛰고 포 뛴다면 3, 4, 1놓고 3, 4 중에서 선택을 하는 그런 그림이 남아있죠. 아무래도 저는 송효범보다는 윤영근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윤영근이나 송효범이나 사실상 냉정하게 보면 거기서 거깁니다. 그래서 좀 고민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자, 어차피 그래도 송효범보다는 저는 윤영근의 가능성을 점치면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라인 두 개 남았습니다. 온라인 두 개. 여기는 3파전입니다. 김종목, 반혜진 두 선수의 경쟁 속에 사실상 2번과 3번의 경쟁 속에 5번까지, 일단 송근성이 그렇게 막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기록이 조금 더 나은 정주현을 보고 있습니다만, 송근성도 받아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일단은 4명으로 압축합니다. 왜? 김승택은 탄력이 늦게 붙고 60kg가 넘습니다. 66kg. 그리고 나종호도 65kg. 둘 다 60kg 넘는 전력이기 때문에 1코스, 2코스 쳐내고 나머지 선수 중에서 골라야 되는데, 그래도 전술이 단순한 송근성보다는 2번, 3번, 5번 훈련에서 돋보였던 정주현, 그리고 기록 빠르고 가속력 좋다라고 하는 반혜진, 그리고 김승택의 약점을 활용할 김종목. 가장 첫 번째로 그려지는 그림은 김승택을 김종목이 넘어갈 때 반혜진이 들어 안쪽을 쓸고 들어가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4, 5번이 경쟁을 하는 3, 이 그림이고, 자, 두 번째 그림은 이게 제일 제가 바라는 그림이고, 두 번째 그림은 턴마크를 놓고 2번을 놓고 3번이 더 치고 나와서 3번이 감고 2번이 안쪽에 살고 4, 5번이 들어가는 그림. 요거는 2번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3 놓고 4, 5를 더 보는 그림이겠죠. 요거는 이 그림은 두 번째 상황은 사전 스타트를 보시고, 자, 김종목이 어느 정도 비빌 수 있겠다라고 가면은 그러면 됩니다. 근데 아예 차이가 많이 나면은, 자, 바깥쪽을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김종목이 잘 빠지긴 합니다만 사업원에게 쉽게 밥상이 열릴 수 있는, 밥상이 차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선택을 하셔야겠습니다. 17경주도 일단 홍기철 모터, 홍기철이 68kg입니다. 68kg고 연두식 모터 안 좋고, 자, 김민주는 앞선 경주 체크를 해야겠죠. 일단은 뭐 2번, 3번을 제외한 1번, 4번, 5번, 6번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주목해야 되는 것은 1번과 6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1번은 버텨줄 수 있는 탄력을 가지고 있는지. 지난주에 수요일까지만 해도 질질 싸다가 목요일날 갑자기 팍 올라오더니 연타를 때려버립니다. 할 때는 하는 거죠. 원래 그렇게 할 줄 아는데 선두로 나가면 갑니다. 근데 경합은 못하는 게 김경일의 지금 현주소인데, 스타트 부담이 없는 온라인을 만난 만큼 가벼운 51kg. 자, 박정아하고 삐까삐까합니다. 키는 170이고 153인데 17cm 차이가 나는데도 김경일이 엄청 말랐죠. 자, 김경일이 임 빠지기를 하고 나머지 선수를 찌르고 들어온다면 김경일이 머리를 치는 그림이 그려지는데, 만약에 박정아가 더 좋은 탄력을 앞세워서 안쪽을 쭈르륵 접고 들어와서 휘감아 찌르거나 아니면 같이 붙어돈 위에 경쟁을 한다, 김경일이 버틴다는 보장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4번, 5번보다는 1번, 6번 쪽으로, 1번, 6번 쪽에서 축을 선별하는 전략을 권해드리면서 온라인 17경주 분석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까지 항상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부탁드리는 이유는 그래도 좀 뭐 유튜브를 하는, 자, 힘을 받기 위해서죠.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들, 일단 아까 말씀드린 그 4경주, 5경주 같은 승부경주, 12경주 같은 이런 승부경주를 다시 한번 현장에서 말씀을 드리겠고, 아직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자, 이 유튜브 분석은 사전 예상이고 사전 분석입니다. 경정을 아시는 분들이라면, 자, 소경주에 따라서 현장에서도 희비가 갈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얘기해 놓고 이게 정답이 아닙니다. 정답이 아니고 완벽한 분석이 아니기 때문에 배팅은 또 투자는 본인이 하시는 거고, 저는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말씀드린다. 그리고 정작 중요한 것은 현장 예상과 현장 분석, 요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음성과 문자가 더 중요한 게 경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테니까, 뭐 모르시는 분들이 가끔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갔습니다. 자, 현장에서 다시 한번
힘을 실어 보겠고 요번 이제 7월도 벌써 반 이상이 지나갔습니다. 1년의 반이 지나갔고 그 반의 반이 지나갔습니다. 자, 집중해서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